한때 영국의 자부심으로 불렸던 해리 왕자. 하지만 지금 그는 캘리포니아 자택의 업무용 의자 앉아 아내 메건의 카메라를 향해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브랜드가 출시한 초콜릿을 직접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동화 같은 결혼. 왕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한 해리 왕자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라 기대받았던 메건 마클. 그들은 분명 용기와 자유의 화려한 서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리 부부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실을 감옥이라 비난하고 인종차별의 온상이라 폭로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토록 증오한다던 왕실이 준 공작 타이틀은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왕실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역설적이게도 왕실의 치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 1억 달러, 스포티파이 2천만 달러라는 거대 미디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의무는 내려놓고 권리만 붙잡으려 했던 선택. 그 끝에서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이름을 가장 강하게 알리는 것은 여전히 왕실이라는 배경입니다. 그들을 지지했던 베컨 부부, 오프라 윈프리, 조지 클루니 같은 헐리우드의 거물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며 손절행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진정한 해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시작된 추락의 신호였을까요? 최근 이어지는 불화설과 이혼설, 사업 위기와 계약 파기 논란, 자작극 논쟁까지. 지금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실을 떠난 명분의 뒷모습.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리 왕자는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영국인이 사랑하는 왕자였습니다. 어머니인 다이애나 비의 따뜻함을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피플스 프린스라 불렸고, 때로는 격식 없는 인간미로 형인 윌리엄 왕세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파티 프린스라 불리며 사고도 쳤지만 군복을 입고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을 누비는 진정성을 보였을 때 영국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2018년 해리 왕자가 헐리우드 배우 메건 마클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전 세계는 환호했습니다. 보수적인 영국 왕실에 금기를 깬 현대판 동화가 시작되는 듯 했으니까요. 찰스 3세가 메건의 친부 대신 손을 잡고 입장할 만큼 왕실은 파격적인 예우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이면에는 형 윌리엄 왕세자의 조언조차 간섭으로 치부될 만큼 위태로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왕실과 자유를 갈망하는 해리 왕자 부부의 거대한 충돌을 예고했고, 세기의 결혼식은 역설적이게도 천년 왕실을 뒤흔든 가장 화려한 전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이른바 맥싯, 두 사람은 왕실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그들의 명분은 거창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왕실의 인종차별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겠다. 특히 해리는 어머니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즉, 이 결정은 권력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정착한 직후 먼저 보여준 모습은 소박함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야구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프로젝트 엔젤푸드 자선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파파라치에 찍힌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는 왕실의 권위를 버렸다. 이제 평범한 이웃으로 공익을 위해 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아치웰 재단을 설립하며 완벽한 새 출발을 설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선택은 진정한 독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삶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해리 왕자 부부가 오바마와 클린턴 등 거물들이 소속된 세계적인 강연 에이전시 해리 워커 에이전시와 계약했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회당 강연료만 무려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원. 돈을 벌기 위해 왕실 타이틀을 팔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넷플릭스 1억 달러, 하나 약 1,300억 원, 스포티파이 2천만 달러, 하나 약 25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삶을 원한다던 이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실의 치부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왕실 내부의 갈등, 인종차별 의혹, 억압받았던 시간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이 인터뷰는 두 사람을 단순한 왕실 이탈자가 아니라 왕실에 맞선 피해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피해자 서사에 정점을 찍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곧 헐리우드의 셀럽까지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비욘세는 메건을 멜라네이티드 모나, 유색 인종의 모나리자라고 칭하며 흑인 혼혈로서 왕실에 들어간 그녀를 전설적인 존재로 격상시켰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해리 앤 메건에서 메건이 비욘세에게 문자를 받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Beyonce just texted. Really meant. 메건이 감격하며 읽은 문자의 내용은 비욘세가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길 바란다고 해요. 나의 용기를 존경하고 내가 집안의 저주를 끊어낼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대요. 이 문자는 메건이 스스로를 단순한 셀럽을 넘어 왕실을 깨부술 선택받은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환호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응원은 피로감으로, 동정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를 단번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천만 달러, 하나 약 250억을 안겨주었던 스포티파이와의 계약 해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스포티파이 임원인 빌 시몬스의 발언이었습니다. 빌어먹을 사기꾼들. 그게 우리가 그들과 런칭했어야 할 팟캐스트 제목이다. 전 세계 1위 음원 플랫폼 임원이 공개적으로 해리 왕자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받아갔는데 2년 반 동안 만든 콘텐츠가 고작 12편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메건이 직접 게스트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스텝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나중에 메건의 목소리만 입혔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자작극 논란과 지나친 감성팔이. 여론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지나친 감성팔이였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서전 스페어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비극을 끊임없이 소환했습니다. 물론 트라우마는 이해하지만 대중은 그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향수 냄새, 영매와의 대화, 심지어 어머니의 임종 순간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모습은 추모가 아닌 비즈니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유력지는 이를 두고 그는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서사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식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뉴욕에서 발생한 차량 추격 사건입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파파라치들에게 2시간 동안 재앙에 가까운 고속 추격을 당했다며 마치 다이애나 비의 비극이 재현될 뻔한 것처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뉴욕시장은 뉴욕의 교통 상황상 2시간 동안 고속 추격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구심을 표했고, 해리 왕자 부부를 태웠던 택시기사 역시 인터뷰에서 과장된 면이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히며 그들의 주장과는 결이 다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게 풍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에서는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면서도 끊임없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부부의 역설적인 행보를 풍자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를 패러디한 분노의 가짜라는 제목의 만평이 등장하는가 하면 택시기사가 기자의 질문에 왕자와 공주인 줄 몰랐다, 그냥 유난 떠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남고 싶었던 해리 왕자 부부의 시도는 오히려 대중에게 상황을 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셀럽들의 손절. 이런 논란들은 단순히 여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의 신뢰도가 무너지자 그들을 지지했던 헐리우드 인맥들도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건의 의심과 불신으로 인한 갑질 논란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손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해리에게 친형 같은 존재였고, 빅토리아 베컴은 메건에게 자신의 전담 스태프까지 지원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메건은 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근거 없는 정보 유출 의심으로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메건은 자신의 사생활 기사가 나가는 이유가 빅토리아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 빅토리아가 맞는지 추궁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데이비드는 격노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해리 왕자 부부는 베컴 가족의 모든 행사의 초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해리 왕자 부부의 왕실 폭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며 이들을 전 세계적인 피해자 서사의 중심에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리 왕자 부부의 발언을 둘러싼 자작극 논란과 왕실을 이용만 한다는 대중의 논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해리 왕자 부부뿐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했던 오프라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후 두 사람과 오프라의 관계는 과거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묘한 거리감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의 생일 파티에 킴 카다시안과 제니퍼 로페즈 등 셀럽들이 대거 참석한 반면 해리 왕자와 메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이 더 이상 헐리우드 핵심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조지 아말 클루니 부부 또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루니 부부는 해리 왕자 부부의 결혼식 맨 앞줄에 앉을 정도로 각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클루니 부부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해리 왕자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을 떠난 후 영국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영향력을 고려해 진짜 로열인 찰스 3세와 윌리엄 왕세자 편에 서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무 없는 권리, 선택적 로열. 해리 왕자 부부가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바로 선택적 로열의 태도입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공무 수행은 거부하면서도 왕실 구성원으로서 누리던 경호 혜택과 대우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내려놓지 못한 이름표. 공작 부인. 메건은 왕실 생활이 본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 차례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대중 앞에 설 때 선택하는 이름입니다. 2021년 메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녀가 자신을 소개한 말은 저는 메건 마클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원 의원에게 자신을 저는 서섹스 공작 부인 메건입니다로 소개했습니다. 왕실의 전통은 구시대적인 악습이라 비난하면서도 그 계급이 주는 비즈니스적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메건의 모순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호칭 사용을 넘어 영국 왕실의 이름을 지닌 인물이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24년 부부는 자신들의 공식 웹사이트를 서섹스.com으로 개편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커다란 영국 왕실 문장을 배치하고 자신들을 서섹스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상업적인 용도로 왕실 문장과 칭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해리 왕자 측은 우리의 이름이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통은 싫지만 전통이 주는 권위는 필요하다는 이중적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컬시 조롱 논란. 왕실 칭호를 원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 칭호가 상징하는 예법은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메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처음 만날 때 했던 컬시, 무릎을 굽히는 인사를 재현하며 마치 중세시대 연극을 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몸을 숙이고 비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해리 왕자의 표정조차 굳어질 정도였죠. 왕실 칭호는 유지해서 권력은 누리고 싶지만 그 칭호에 대한 예우와 의무는 지키기 싫다는 모순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입니다. 경우는 반반. 과거 해리 왕자는 왕실 공무는 하기 싫고 돈은 직접 벌고 싶지만 경호는 국가 세금으로 해달라는 이른바 반반 전략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리 왕자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경호비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존재다 라며 세금으로 경호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냉정했죠. 이제 그들은 품위 유지비와 경호비, 소송 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돈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홀로서기의 무게와 드러나는 균열. 결국 왕실이라는 브랜드의 후광이 사라지자 부부의 독자적인 사업들은 예전만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와의 250억 원 계약은 해지되었고 임원으로부터 사기꾼들이라는 혹평을 들었죠. 야심차게 준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As Ever. 역시 재고관리 문제와 리브랜딩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25년 8월 넷플릭스와 계약이 연장되긴 했지만 기존의 거액을 보장받는 독점 계약에서 넷플릭스가 먼저 작품을 검토하는 퍼스트룩 계약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메건의 요리 라이프스타일 쇼 with love, 메건도 시즌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화려한 출발과 달리 이들의 넷플릭스에서 성과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메건이 야심차게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메리컨 리비에라 오차. 그녀는 소량의 딸기잼과 와인을 인플루언서와 지인들에게 보내며 희소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재고가 가득 쌓여 처치곤란인 상태라 직원들에게 억지로 나눠주고 있다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브랜드 상표권 등록 거절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리비에라라는 지명을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미 특허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에즈 에버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했지만 논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에즈 에버는 찰스 3세가 편지를 쓸 때 즐겨 쓰는 맺은말입니다. 찰스 3세의 시그니처 문구를 브랜드화한 것을 두고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비즈니스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조적 이혼, Creative Divorce. 최근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입니다. 두 사람이 법적인 이혼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와 사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는 창조적 이혼 상태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과거엔 늘 손을 잡고 나타났던 것과 달리 2024년 하반기부터 공식 석상에 혼자 나타나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해리 왕자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고 메건은 LA 갈라쇼나 파티와 같은 헐리우드 활동에 집중하며 서로의 곁에 없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어 불화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부로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자 각자의 전문 영역을 구축해 생존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 왕자는 헐리우드 생활에 지쳤고 영국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반면 메건은 헐리우드 스타로서의 성공에 집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 복귀? 미국 잔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균열은 거주지 문제입니다. 해리 왕자는 아버지 찰스 3세의 건강 문제와 자녀들이 영국 왕실 가족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며 영국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 비의 유산을 잇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며 영국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실이라는 뿌리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메건은 영국 언론과 왕실에 대한 트라우마, 자신의 사업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심각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리 왕자는 형, 윌리엄 왕세자와는 여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아버지 찰스 3세와는 물밑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무대응 침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찰스 3세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 해리가 화해를 시도했으나 왕실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왕세자는 해리 왕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며 왕실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팔아 돈을 벌었던 자에게 줄 자비는 없다는 왕실의 단호한 태도가 확인되면서 해리 왕자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로열 커넥션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왕관을 버린 대가. 현재 해리 왕자와 메건 부부가 마주한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왕실을 떠나며 호기롭게 외쳤던 자유와 독립.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들이 보여준 행보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라기보다 왕실의 은밀한 비밀과 갈등을 상품화한 폭로 비즈니스에 가까웠습니다. 거액의 계약금으로 시작했던 스포티파이와의 비즈니스는 사기꾼이라는 거친 평가 속에 끝났고 메건이 야심차게 내세운 브랜드는 이름조차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누구보다 왕실을 부정하던 그들이 서섹스 공작 부부라는 칭호에 집착적으로 매달리며 왕실의 그림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의 셀럽들마저 그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단단해 보였던 부부의 관계 또한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 속에서 조용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고 화려한 셀럽이라는 꽃이 되려 했던 두 사람. 하지만 뿌리 없는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드는지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해리 왕자가 왜 초콜릿 한 조각에 미소를 팔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동정이 아닌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들이 찾은 것이 진정한 자유였는지 의문은 버리고 특권만 남기려는 선택적 로열인지를 말입니다. 왕실의 권위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외면하는 태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해리 왕자는 무너진 자존심을 딛고 다시 왕실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헐리우드의 셀럽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까요? 메건의 공작부인 타이틀은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셀럽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